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게이드 이름 파벨 이코노미 시대에 따른 팝과 이 시대 상황을 맞추어서 발표를 준비해본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네. 고대 그림. 이집트. 네. 하프를 치고 있어요. 네, 이건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림인데요. 이게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그림이죠. 근데 시기를 추정해 보았을 때 이때는 아직 문자가 생기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보다 인류가 노래를 먼저 더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언어죠. 네. 바디 랭귀지. 네. 근데 그렇게 언어가 진화해 오던 와중 솔직히 우리가 과거 클래식을 공부할 때 다 보면 오케스트라, 피아노 이런 음악들만 있죠. 이렇게 클래식이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몇백 년간의 음악 시장을 주도해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클래식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귀족. 이런 오케스트라 보면은 귀족. 딱딱해요. 그냥 딱딱하고 귀족스럽고 뭔가 조금 상류층의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이죠. 그 당시에 클래식 음악은 지금이야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고전 음악들은 상류층만 즐길 수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이 듣기 힘든 음악이었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런 아프리카 이런 음악 혹은 국내에서 이런 국악과 같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발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음악들이 발전해오다가 1900년대 때부터 이제 과학 기술들이 발달하고 이제 음악 녹음 장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음악의 대중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를 비롯해서 이제 시대 상황에 걸맞는 음악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할 때 사실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좋은 요소를 많이 얻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시나요? 네. 무슨 작품이죠? 딱하고 양철 나무 그분. 저거 이상한 나라. 오지에 맞아. 네, 이상한 오지의 나라의 마법사 아니에요? 네, 오지의 마법사. 네, 저는 먼저 첫 번째로 1930~40년대 미국을 절망 속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1930~40년대 미국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세계대전. 네,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이렇게 굉장히 큰 경제 대공황이 온 미국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대공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1차 대전 이후로 생겨난 급격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큰 경제적 이슈인데요. 이로 인해서 급격히 실업자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또 마침 이때 정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금주법이라고 그냥 사람들 술을 못 먹게 억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지금 이런 네? 미쳐 날려요. 네, 미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불안감이 대폭 증가한 거예요.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할 수 있었던 게 술이었는데 그거마저 금지해버리니 사회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미국의 그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이라는 그 막 댐 짓고 사람들 이런 공공재 만드는 데 쓰는 뉴딜 정책과 이 금주법을 다 폐지를 시켜버려요. 사람들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큰 두 개의 업적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루즈벨트의 정책이 오히려 막 이런 댐 짓는 데 살 막 몇백만 원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막 재정 지출이 갑자기 벌어들인 돈은 없는데 지출만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에 절망적이었던 분위기를 사람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심어주고 금주법을 폐지함으로써 절망적 분위기를 더 희망찬 미래로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온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노래 아시나요? 네. 들어보면 아실 것 같아서 잠깐만 한번 잠시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들리죠? 잠시만요.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아 블러드래곤보다 이 주디 갈란드라는 네. 네. 옳고. 저 사람이 부른 거. 피임약 부을 수 있다던데. 믿어보라, 말거라. 아이고 광고 2개 나왔네요. 나 이거. 여기까지만 아쉽지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이 가사를 한번 봐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이 곡의 제목 해석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서준 씨? 무지개 위. 네, Over the Rainbow, 무지개. 무지개를 넘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Somewhere over the rainbow,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있는 skies are blue, 하늘이 푸르겠죠. 그리고 and the dreams that you dare to dream really do come true. 그리고 당신이 꾸는 꿈들은 모두 현실이 될 거예요. 이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네. 경제 대공황. 그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점차 가져가기 시작했을 때 이 대표적인 이 노래가 나옴으로써 이 노래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대는 1960년대 미국 베트남 전쟁과 히피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베트남 전쟁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참전을 했다가 굉장히 큰 치욕이자 손해를 본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후회하는 정책 중 하나 베트남 전쟁의 참전인데요.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의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베트남에서 손도보스는 이제 미국을 보면서 지위가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자연스럽게 미국의 입지와 같이 떨어지고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막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으니 미국이 불리한 위치였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긴축 정책이라는 그냥 우리 재정에 돈 안 쓸 거야 하고 이제 막 복지 이런 것도 다 줄여버리고 그런 긴축 정책을 실시를 하고요. 닉슨 쇼크라는 미국이 이때까지는 일대장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이 그거를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 달러들로 막 금이랑 바꿔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못하겠다 하고 닉슨 쇼크라는 금 교환을 중단함으로써 미국이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황에 히피라고 하는 종종 게임에서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의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히피의 특징이 뭐냐? 평화랑 사회 변혁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좋게 포장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냥 그 당시 사회 반사회적인 혹시 그 사회 문화 시간에 나오는 반문화 네. 대표적인 예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우리 이제 모르겠다. 그냥 나 그냥 단순한 게 좋아 하면서 그냥 단순한 욕구들 있죠. 막 식욕, 성욕 그냥 이런 것만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정점이었던 그 당시 모습이 이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만 봐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게 보이죠. 이게 196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페스티벌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락 하면 뭔가 사회 반항아 이미지인 막 단순한 그런 음악이 이때 사실 팍 터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의 모습들을 나타내면 그냥 진짜 여기 막 우통 벗고 막 사람들 다니고 여기 막 이런 페스티벌 하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다 한 반 정도가 사람들이 다 우통을 벗고 있고 여기서 좀 이상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마약도 꽂고 다 벗고 있으니까 무슨 이상한 짓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 굉장히 많은 사회적 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밴드들이 여러분들이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 롤링스톤즈라는 밴드와 핑크 플로이드라는 밴드예요. 근데 이 밴드들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이 곡에서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내 디저트가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난 매일 달고 살 거야. 참을 수 없는 쫀득.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들어보고요. 이 가사를 보면요, Push me and then just touch me. Till I can get my satisfaction. 예, 여러분 가사 읽어보시면 그냥 나를 그냥 만져줘. 그냥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냥 만족만. 이게요, 제가 이런 부분 짜깁기 한 게 아니라요. 이 곡 보면 가사가 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소리 지르면서 만족.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좀 원했으니 이 노래가 그때 굉장히 히트를 친 노래거든요, 시대적으로. 이런 노래가 인기를 얻은 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시대적인 마인드가 있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주제는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마지막은 1990년대 영국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토니 블레어라는 분을 아시나요? 몰라요. 토니 블레어라는 분은 영국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 마가렛 대처라는 철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청춘 20대들은 되게 다 그 당시 락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반사회적인 기질이 있어요. 막 어른들은 맨날 뭐 못하게 하고 하는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토니 블레어라는 노동당 대표가 그 총리로 당선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되게 막 여당, 야당하고 보수, 진보 하면서 굉장히 정책이 좀 반대스럽잖아요, 미국도. 근데 노동당의 그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정책을 그냥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그냥 다 끄집어와서 해가지고 영국의 재도약을 일컫기 시작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영국은 막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사회적인 입지가 높았는데 막 미국, 일본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서 근데 쪼들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하다가 문화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블러와 오아시스라는 그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밴드 두 밴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왜 영국에서 이를 환영했냐 하면은 이 둘이 구도가 너무 좋아요. 축구하면 메시, 호날두가 있고 농구하면은 르브론, 커리가 있죠. 근데 그 둘이 라이벌 구도로 칭송받는 이유가 서로 다르게 자라왔는데 최정상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데 이 둘도 시작부터 너무 다른 거예요. 블러는 딱 봐도 뭔가 좀 고급지게 생겼더라.
집에서 이쁨 받으면서 자라왔을 것 같고 여긴 좀 뭔가 순탄치 않았을 것 같은. 컬러랑 흑백 차이 아닌가? 아니 뭔가 이분들은 되게 고상하게 생기셨잖아요. 일부러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네. 아니 그 블러는 영국에서도 제일 잘 사는 런던 출신의 중산층 막 대학교도 다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오아시스는 그냥 맨체스터 공장 지대에서 일하다가 그냥 기타 접었는데 이거다 하고 시작한 밴드거든요. 근데 이 두 밴드 모두 영국스러움을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영국스러움의 밝은 분위기의 락 밴드 음악을 만들면서 영국의 브랜드 형성에 기여를 했는데요. 이때 등장한 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브릿팝이라는 개념이 이때 등장한 거예요. 밝은 영국스러움을 강조하자 하기 위해. 그래서 이건 그 굉장히 유명한 해외 과거 아이돌 그 스파이시 걸스가 무대에 착용하고 여러분들 이 영국 국기 아시죠? 전적팩이 저 깁스에서 했었어요. 네. 이 영국 국기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영국을 좀 더 드넓게 알리자 하면서 이 영국 국기가 브랜드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정부에서도 이거를 지지하면서 막 오히려 더 권유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 나온 게 이 오아시스라는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이죠. 1990년대 그냥 영국을 상징한다 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냥 기숙사에서 틀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9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음악. 끝나보다 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사를 조금 살펴보자면은 And so Sally can wait, she knows it's too late. 사실 한글로 읽어보셨을 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사실 막 이 셀리라는 사람 그냥 이 작곡가인 노엘 갤러그조차도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하고 있고 그냥 되게 흐름대로 쓴 느낌이 강해요. 뭔가 그렇게 노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볍게 밝게 즐길 수 있는 이 당시에 브릿팝의 면모를 사실 볼 수 있고요. 그거를 대표하는 게 오아시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이 당시 노엘 갤러거가 한 이런 겁니다. 근데 음악은 해석하는 사람에서 네, 의미가 생긴다고 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더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이 노래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입을 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에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서유빈 씨가 굉장히 잘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여러 음악이 나왔죠. 시대를 타면서 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음악 자체로도 저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서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음악의 장점이자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 음악도 그렇고 현재 음악도 그렇고 들으면서 이 가수가 이 상황에 이런 노래를 냈는데 나도 이런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나도 이 노래를 위로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 음악 들으면서 많이 위로 받으시고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고 공부해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방금 노래가 뭐죠?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라는 오아시스 정규 2집 앨범의 두 번째 곡입니다. 그래서 이거 CD도 있거든요. 오, 생일 선물. 그거는 다른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